한 경찰서. 네, 최민재라고 합니다. 인사를 오지게 받고 있는 신입 최우식, 아니 최민재. 그때 일면식도 없는 반장이 들어오더니 최민재는 신입 나부랭이를 내 조언으로 한다. 조원으로 임명하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반장인 그의 자동차는 완전 무대를 2억 원을 호가하는 벤츠 S클래스, 부터 갈아입어. 그리고 갈아입으라고 준 옷은 킹갓 구찌갱이었죠. 가자. 목적지 청담동. 네. 이어서 도착한 그의 집은 더욱 가관입니다. 최소 50억은 될 것 같은 청담의 고급 빌라. 나 씻고 나올 테니까 저 옷 좀 갈아입고 있어. 그리고 그의 옷장엔 수백 개의 명품 옷들과 한 개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컬렉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민재를 데려와 명품으로 도배시킨 이유는 반장님, 근데 이거 입고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 가긴 일하러 가지. 너 근무복이라고 생각해. 근무 전 작업복. 시계도 하나 챙겨. 대체 뭐하는 경찰인 걸까요? 야 최민재, 며칠 전 미친 새끼. 동료 경찰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최민재. 네가 어떤 놈인지 나도 잘 알아. 아는데 어이가 없네 이 새끼. 극강의 원칙주의자인 그는 너만 옳은 거 같지? 심지어 동료 형사의 재판에서까지 꽉 막힌 진술로 모두의 미움을 받던 중 아야 너 청문감사실에서 부르더라? 감찰계장 황인호의 호출을 받습니다.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불렀어. 그들이 민재를 부른 이유는 네, 말씀하십시오. 내사 임무를 좀 맡아줘야겠어. 내사 임무, 즉 지금 경찰 뒤를 캐라는 말씀이십니까? 비밀리에 한 경찰의 뒷조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민재는 바로 당연히 칼거절하지만 경찰이 죽었어 그 때문에. 지리는 썸네일로 그를 다시 뒤돌게 하고 경찰의 명예가 달린 일이야. 바깥에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내야 돼. 그의 도덕 원칙을 자극하며 자리에 앉힙니다. 광수대 박광윤이라고 자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어서 타겟에 대해 설명하는데 독보적으로 유능한 놈이지. 3년 전 원주 마약 공장 사건 알고 있나? 예, 기억합니다. 그때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검거했던.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사실상 박광윤이 혼자 잡아냈다. 혈혈단신으로 박광윤의 첩보가 검찰이나 국정원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던 거지. 매번 검찰과 국정원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괴물 경찰이었죠. 허나 감찰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런 퍼포먼스가 우린 박광윤이 범죄 조직의 뒤로 봐주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본다. 박광윤이 수사비를 집행하는 돈이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물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들이다. 모두 어둠의 경로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리고 왜 앞에 접니까? 언더커버 요원으로서 민재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꽉 막힌 극강의 원칙주의자라는 점이 이 임무의 제격이었죠. 그리고 부친께서 복무 중에 돌아가셨지? 네. 그의 아버지 또한 경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순직 인정은 못 받으셨고. 평생을 궁금해했던 자네 아버지에 관한 기밀 처리된 파일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해 이 일이 끝나면 그걸 보여줄 수 있다. 알려주겠다 약조합니다. 결국 민재는 비밀 내사 임무를 수락하고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듣는데 현재 박강현이 체포 1순위로 타겟하고 있는 것은 마약왕 나영빈, 그리고 그의 체포를 위해 나영빈의 경쟁 조직 보스 차동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의심됐죠. 받는 놈은 박광윤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남은 건 뒤통수 사진뿐이다. 한편 그 시간 반장님, 저기 계장님 특별 지침 사항이라. 왜 이러세요? 다시 씌워주세요. 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형사님 제발 때려. 형사님 제발. 형사님 저 이러면 죽습니다. 세관 마약밀수 공무원의 신상을 거침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박강현. 그 결과 며칠 뒤 잔인하게 살해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아니 사람 목숨을 미끼로 쓰냐 수사하는데. 예? 나영빈이 같습니다. 최근에 출소한 이후에 줄줄이 꼬리 자르기 하고 있습니다. 앞뒤 없이 나영빈 하는데 차동철은. 아니, 차동철 조직은 와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네가 안타까운 마음에 대신 설거지 해주시는 거구나. 한 팀장님? 우리 아니었으면 나영빈이 귀국한 건도 모르셨죠? 그러니까 주워 드실 거면은 조용히 드시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나영빈이고 나발이고 일단 잡아 쳐넣을 걸 가져오라고 알아듣겠니?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박광윤 팀으로 배정됐다. 최민재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알던 사이인 것처럼 그를 깜부로테게 데리고 나간 것이었죠. 이어서 호칭은 최대리와 반장님 말고 사장님. 본인은 사장님으로 정하고 경찰 티 내지는 말자. 네, 사장님. 오케이. 뭐 하는 놈인지부터를 뽑아라. 그의 신상보고를 요구하는데 90년생, 전공은 법학. 가만히 듣고 있던 그는
아버지를 안다. 갑자기 아밍아웃을 조집니다. 저희 아버지를요? 민재의 아버지와 인연이 좀 있지. 인연이 있다는 박강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 명품으로 풀도배를 시키더니 부담스러워? 예? 아니 이건 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위라면 이 사회의 주요한 인물들이 뭐할까? 의미심장한 말을 대뱉죠. 불안할 필요 없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민재는 그가 머리를 말리는 사이 차동철에게 돈을 받던 현장 사진의 증거를 확보하고 아까부터 의심되던 방에 잠입하는데 엄청난 프로파일링의 흔적들과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금고가 보였죠. 좋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잡는데 꼭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가 이렇게 명품으로 도배하는 데는 귀족들 상대해 본 적 없지?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세상 1%만 상대하고 다니는 애들. 나 아까 입었던 그런 잠바떼기로 근처도 못 가는 그런 놈들이 있어. 아니 경찰이 피해자 잡는데 그런 걸 꼭 따져야 됩니까? 피해자를 만나야 잡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그놈들 돈으로 처발라서 성벽 세우면은 그것만큼 철옹성이 없어. 병장 없으면 걔들 근처도 못 가. 유니폼이라고 생각해. 듣고 보니 묘하게 설득되기도 하는데 네. 또 그날 저녁엔 입장비만 몇 억이 넘는 나영빈의 사교클럽에 들어가지 못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입장비를 마련하죠.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교클럽. 사장님 그 돈을 그렇게 막 받아도 되는 겁니까? 사채업자한테? 왜? 후달리냐? 똥물이라도 튈까봐? 금방 메꿔놓으면 돼. 보고 배워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곳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우리 광주대에 이명주 경사라고 있었어. 피살당했다는. 이명주 경사 칼빵 먹인 새끼 여기 있대. 나영빈 하우스에. 재밌지? 과거 동료를 죽인 범인이 이곳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 곧바로 들어가 나 사장과 인사를 나누는데 나 사장 오랜만이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본인을 잡아 쳐넣었기에 조용히 홀덤이나 치고 갈 거면 자리에 앉고 아니면 꺼지시고. 시비는 환대를 받습니다. 한편 민재는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두 명을 미행하고 그 사이 박강윤은 아이고, 이거 어쩝니까, 박 사장님? 도박에 집 좀 더 가요.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민재는 우연히 마주친 요리사의 귓볼을 보게 되는데 박강윤이 말해주었던 오른쪽 귀에 흉터가 있다고 했어. 경찰 살해 용의자였죠. 곧바로 문자를 보내보지만 그는 한창 재미를 보는 중 야, 전화번호 좀 주라. 번따세를 시전하는데 전화번호 못 줄 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그때 엄마 나 아이폰 사줄게. 대체 같은 시각 최민재는 그냥 잡으면 될 것을 누군지 알지? 굳이 용의자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고 난장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히 강윤주의 디올에 상처를 낸 범인은 그 과정과 방법이 너무나 수상했지만 결론은 이명주 형사 살인 용의자로 긴급 재판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최민재는 그렇게 몇 주간 그를 도우며 한편으론 철저하게 그의 뒷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분명히 보고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은 내가 해. 문제가 없다는 최민재의 보고에도 걱정 마. 넌 노출 안 되게 해줄 테니까. 감찰계장은 박강윤을 긴급 체포해버리죠. 대장님, 감당은 할 수 있고요. 너 하나쯤은 지금 당장이라도 벗길 수 있어. 근데 너 하나는 너무 아깝잖아. 반드시 너네 조직을 싸그리 뿌리 뽑을 거야. 그리고 나와봐. 눈치를 챈 동료들이 걱정 마. 넌 노출 안 되게 해줄 테니까. 민재야, 형이 진지하게 질문을 좀 할게. 아직 우리도 몰라. 근데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좋다. 너 두더지냐? 왜 말을 못해? 반장님 덕에 칼 꽂으러 두더지 새끼랑 붙는 거잖아. 너 진짜인 거야? 뒤져봐. 손가락 부러진다.
이거 어제 산 아이폰 13 그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박강윤이 돌아오고 뭐냐? 작업당한 것 같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민재 남고 나머지 나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독대가 시작됩니다. 이유가 뭐냐? 출세시켜준다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혐의가 뭐야? 민재는 원칙주의자답게 저는 아주 솔직하게 혐의 없음으로 보고하고 조사 종결했습니다. 사실을 고하죠.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모든 게 밝혀진 지금 감찰 애들 지시랑 내가 시키는 것과 상충된다. 누구 따를래?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박강윤. 이어서 잘 들어. 넌 내 반원이고 우린 한 팀이다. 그러니까 내 명령만 따르면 돼. 그게 규칙에 어긋나고 위법이어도요?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본인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피력합니다. 진짜 경찰이 되는 것과 비겁한 관료가 되는 것.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야. 곧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전 경찰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그가 두더지인 걸 알았음에도 이번 일로 너랑 나 사이에 바뀐 건 없다. 모든 걸 포용하고 그냥 나가는 박강윤. 이어서 그가 만나러 간 사람은 드디어 나영빈을 제끼는구나. 감찰팀이 유착 관계를 의심하던 그 차동철. 그는 도대체 악인인 걸까요? 아니면 나 경찰이다. 다크나이트인 걸까요? 영화 경관의 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히 보기 전엔 기존에 질비하던 뻔한 언더커버 범죄 수사물일 줄 알았는데 보고 나도 완전 새로운 결의 범죄 수사극 장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서로 상극의 신념을 가진 두 경찰이 서로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의심하는 기묘한 관계가 지속되며 긴장감을 팽팽히 유지해 나가고요. 신선한 소재와 예측하기 힘든 신호 그리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며 지리는 몰입감을 부여합니다. 이 몰입력의 배우 조진웅의 명불허전 연기가 또 한몫하는데요. 시그널에 이어서 이런 젊은 형사와 깐부를 맺는 선배 형사 역을 맡을 때 그 연기 포텐이 더 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재밌는 비하인드로 배우 최우식이 이 영화 기생충에서 본인의 뚝을 박살내줬던 인연으로 배우 박명훈을 적극 추천해서 극중 차동철 역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특유의 섬뜩한 연기는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영화의 제목 경관의 피 이 타이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 이런 중의적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경관의 피는 오는 1월 5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단장님, 제가 막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무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봐라.